네, 8장 3절 비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자, 8장 2절까지는 저희가 동차를 풀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비동차로 넘어가야 되겠죠. 저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4장 그 ODE 성미분 방정식에서 본 것처럼 비동차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미정계수법이란 게 있고 또 매개변수 변화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로 비동차 연립방정 비동차 ODE를 푸는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에서도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화법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개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장 4절에 미정계수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자, n개죠. n개 자, 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는 n개 도함수가 있으니까 n개 선형 ODE입니다. 자, ODE이고 비동차죠. 그죠? 선형 비동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X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비동차를 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비동차에 대한 이제 GX를 0으로 본 동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구해서 그거를 여함수라고 했죠. 그죠? 여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비동차의 특수의 하나 particular 솔루션을 구해서 그 비동차의 솔루션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했는데 그럴 때 이 여함수를 구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동차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특수의 하나를 구할 때 특수의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 라고 하는 게 미정계수법이었죠.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GX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특수의 YP 형태를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그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GX가 상수다 그러면 YP 특수의 형태는 그냥 상수 A다 해서 A를 구하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실제로 YP가 이 비동차 방정식의 하나의 특수해이기 때문에 이 YP를 여기 n번 미분하고 대입하고 뭐 n-1번 미분하고 해서 다 y 자리에 대입을 한 다음에 개수 A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었죠. 그게 미정계수법. 그리고 만약에 GX가 이런 1차일 때는 마찬가지로 YP의 형태도 1차더라. 그리고 2차면은 2차더라. 3차면은 일반적인 3차더라. 그리고 사인이면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B 사인 4X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는 형태로 특수해를 시작해야 된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는 형태,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앞에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 이런 형태더라. 왜냐하면 익스포넨셜은 아무리 미분해봤자 앞에 상수만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다항함수와 익스포넨셜 지수함수가 같이 있을 때는 이 괄호 안에는 다항함수의 차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1차니까 1차의 일반형,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지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2차 곱해졌으니까 2차의 일반형, 그리고 지수.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코사인도 있어야 되고 사인도 있어야 되고 지수는 반드시 곱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지수의 코사인, 지수의 사인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고요. 좀 더 복잡한 이런 경우는 다항함수와 사인은 다항함수의 일반형 있어야 되고 그게 코사인도 있어야 되니까 코사인 다항함수의 2차, 사인 다항함수의 2차 이런 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항함수, 지수함수, 코사인함수 다 있으면 반드시 사인과 코사인은 같이 또 코사인과 사인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함수는 어찌됐건 미분해도 뭐 앞에 그 상수만 계속 곱해지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요 앞에 1차가 곱해져 있으니까 1차의 일반적인 1차 이런 식으로 특수의 형태를 만들면 된다. 요 하나하나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인데 연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연립 미분 방정식은 동차가 이런 형태였죠. x는 이게 연립의 동차 형태였죠. 그죠? 그러면 연립의 비동차 형태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 어떤 t에 관한 함수가 더 더해졌을 때 이게 연립의 비동차가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런 연립 비동차가 주어지면 우선 동차를 먼저 풀어서 1번 동차를 풀어서 xc라는 여함수를 먼저 구하고요. 동차 푸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특수의 하나 p를 구해야 되는데 이 p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한 식을 여기 비동차에 다 대입해서 그 미정계수들을 구할지, 그 방법이 사실은 4장 4절에서 구한 그 미정계수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주어진 이 비동차 연립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f of t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동차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동차를 먼저 풀자. 동차는 마이너스 1, 2 x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a 마이너스 람다 i, 자, a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인데 람다 대각성 부분만 람다를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하면 람다 빼기 1에 람다 플러스 1에 플러스 2. 자, 그러면 여기가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인데 2가 있으니까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 그래서 이거로부터 람다는 2차 방정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알파 실수분은 0이고 베타 허수분은 1 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부터 고유값을 구했으니까 고유 벡터 k를 구해야죠, 그죠? 고유 벡터 k를 구하려고 람다에 대해서 i에 대해서 람다는 i에 대해서 고유 벡터 k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요 i를 요 식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i 곱하기 k는 0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첫 행, 두 번째 행은 동등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이용해 볼까요? 두 번째 행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 여기 마이너스 1에 k1과 1 마이너스 i에 k2를 곱하면 0이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 k2를 간단하게 c1이라고 해주면, 자, 고유 벡터가 k2가 c1이니까 앞으로 빼죠. c1이니까 1이 되고, 자, k1은 우변을 넘기면 1 마이너스 i에 c1이니까 같이 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k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고유 벡터에 대해서 이제 고유까지 복수회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b1과 b2를 구해야죠. 자, b1은 k의 이 고유 벡터의 실수부. 자, 실수부만 하면 1과 1입니다. 실수부만 하고요. 자, b2는 이미지너리 파트 해서 이렇게 해서 허수부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의 형태 해도 되고요. 이제 하나의 x1과 x2 이렇게 별도로 해도 되죠. 그죠? x1은 b1의 코사인 베타 t 마이너스 b2의 사인 베타 t고,
B2의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B1의 사인 베타 t고 여기다가 2의 알파 t 여기다가 2의 알파 t 이런 식이죠. 예, 요 두 개를 1차 결합하면 일반해가 되는 거고, 자, 요거를 한번 보면 B1이 11의 코사인, 아예 그냥 코사인 베타 t를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코사인 베타가 1이네요. 그죠? t 코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자, B2에 마이너스 1에 0에 코사인 베타 사인 t니까 사인 t도 이번에 아예 넣어버리죠. 마이너스 사인 t 0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알파가 0이네요. 그죠? 0이면 결국 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플러스 이렇게 간단히 되고요. 자, x2 두 번째 해는 두 번째도 지금 B2에 이제 마이너스 1 0에다가 코사인 t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t 0 이렇게 되고, B1에다가 11에다가 사인 베타 사인 t 베타가 1이니까 사인 t를 곱하면 사인 t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되고, 코사인 t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t에 사인 t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여함수 xc는 c1의 x1, c2의 x2에서 1차 결합 해주면 이게 여함수가 되고 동차의 일반해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특수의 xp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특수의 형태가 어떤 해일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만약에 y 프라임 플러스 뭐 어떤 ax 아니면 여기 상수가 곱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수가 곱해진 y는 여기에 어떤 상수 b 상수 이런 식이면, 예, 미정계수법에 gx가 상수인 경우면 특수해도 상수 이렇게 했죠. 그죠? 왜냐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뭐 0이고 상수는 여기 대입하면 상수이기 때문에 좌우변이 상수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수에는 상수다 라고 했죠. 근데 이 경우 보니까 이 행렬 자체가 상수만 있는 행렬입니다. 상수만 있는 행렬. 예, 그 행렬을 xp라고 하고, xp를 한번 미분한 거랑 미분 안 한 거랑 이 친구 상수들이 있는 행렬이랑 곱하면 결국 우변도 행렬인데 성분이 상수만 갖고 있고, 좌변도 행렬인데 성분이 상수만 갖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xp라는 이 특수의 벡터 형태를 이렇게 그냥 상수 이렇게 주어 봅니다. 네, 이 개념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주어 봐서 실제로 요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니까 대입해 봅니다. 요것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xp의 프라임은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0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좌변인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에다가 xp를 대입하는 거죠. ab 플러스 마이너스 8의 3. 여기서 a와 b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행렬곱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에 2b에 마이너스 8까지 더해주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에 b에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이 0인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b 3이 또 0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봅니다. 빼면 같으니까 날아가고, 예,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 빼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b는 0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b가 11이 되고, b가 11이 되면 여기다 11을 넣으면 14가 되고, a를 넘기면 a는 14, 이렇게 a와 b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에는 a는 14, b는 11 이런 상수 성분만 갖는 해벡터가 될 거고요. 따라서 xc와 xp를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비동차 연립 미분 방정식에, 자, 1번에는 xc와 xp를 더하면 되고, xc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xc는 c1에 x1이 여기 있습니다. c1에 x1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c2에 x2가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xp 14, 11 이렇게 됩니다.